처음부터 강렬하게 눈빛으로 제압하고 시작해볼까?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눈 그리는 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눈은 이렇게 동그란 안구에 검은 동자가 있죠. 그리고 눈꺼풀 안에 안구가 들어있어요. 이 안구와 눈꺼풀 사이는 반드시 이 점막 라인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점막에서 속눈썹이 이렇게 뾱뾱 나오는 느낌이죠. 눈꺼풀이 안구보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살짝 그림자 지고요. 안구는 동그라니까 구의 그림자 만들어집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짠! 미리 그려놓은 왼쪽 눈에 맞춰서 오른쪽 눈도 스케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눈을 스케치하는 거, 형태를 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눈의 구조를 수채화로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거는 가볍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던 눈꺼풀과 안쪽의 안구, 그리고 점막, 이 구조가 보이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라는 게 큰 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눈썹이나 속눈썹 같은 이런 작은 털들은 모근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난 곳부터 바깥쪽으로 연필을 사용해 주셔서 실제로 한 올 한 올 털을 심듯이 그려주세요. 스케치는 농도 조절 없이 편안하게 그려준 뒤 이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위에 여분의 흑연을 흡착시켜 줄 건데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준 뒤에 야무지게 표면을 꼭꼭꼭꼭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던 형태는 그대로 있는 대신 위에 지저분한 흑연 가루만 흡착돼서 그림을 그릴 때 깔끔하게 채색할 수 있어요. 이제 채색 들어가 볼게요. 가장 큰 터치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붓 중에서 큰 호수의 붓을 이용해서 넓은 면을 칠해줄게요. 피부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퍼져야 돼서 물머금이 좋고 부드러운 다람쥐 털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초벌에서는 조금 옐로우 톤이 도는 색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핑크톤을 섞어가면서 올려줄게요. 눈썹 있는 부분도 피부톤을 살짝 깔아줍니다. 눈은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코 옆은 살짝 들어가 있고 눈동자 위에 눈꺼풀은 조금 튀어나와 있고 다시 애교살 밑에 아랫부분은 약간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음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흰 동자에도 톤을 살짝 넣어줄 건데 흰 동자는 사실 조금 푸른기가 도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옐로우한 느낌의 컬러보다는 약간 하늘빛 색감을 섞어가지고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색이 조금 진해졌다 싶을 땐 이렇게 휴지로 살짝 찍어내면 돼요. 종이에 습기 체크하고 이제 조금 진한 컬러로 안쪽 점막 라인 색칠해 볼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간혹 무슨 색을 섞어서 그 컬러를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색 하나하나를 공식처럼 외워서 칠한다기보다는 저도 눈으로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색상을 테스트하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감각을 키우는 거를 더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색을 만드는 부분은 눈과 손의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눈동자 컬러 들어갈 건데 뭔가 좀 신비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 내기 위해서 녹색 컬러로 눈동자를 칠해볼게요.
피부톤을 칠할 때는 밝은 데부터 차곡차곡 어둡게 올렸다면 이런 선명한 눈동자 같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부터 진하게 잡아주고 물을 섞어서 좀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순서를 살짝 반대로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눈동자의 투명한 표현을 위해서 밝은 부분을 좀 남겨주면서 칠해줄게요. 오, 벌써 예뻐 예뻐.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눈썹 부분도 가볍게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 건데 그냥 선으로 쭉 긋는 게 아니라 우리 연필로 스케치한 것처럼 붓으로 살짝살짝. 눈 안쪽에 붉은 부분들 살짝 색감 보강해 주는데 수채화는 마르고 나면 상당히 좀 뽀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할 때 약간은 과감하게 칠하셔도 괜찮아요. 쌍꺼풀 라인의 음영을 좀 또렷하게 잡아서 지금 당장 보면 방금 막 좀 쌍수를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얘도 맑은 물로 살살살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 지는 것처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눈동자 컬러가 어두운 편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동자가 밝은 사람의 홍채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 특유의 문양들이 있거든요. 그 문양을 생각하면서 표현해 줄게요. 인물화를 잘 그리고 싶다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형태를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자주 보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스치듯이 형태를 알고 있는 것과 하나하나 관찰해서 뜯어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위아래 속눈썹 부분도 스케치를 따라서 가볍게 톤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피부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잡아볼게요. 아,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썹 그리는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붓으로 눈썹을 한 올 한 올 심어주듯이 이런 식으로 농담을 살짝살짝 조절해 가면서 그려줄 거예요. 눈썹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들이 뭉쳐서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있고 풀어지면서 좀 가볍게 밝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주셔야지 얘네가 약간의 입체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세요. 붓질은 뿌리부터 바깥쪽으로 항상 모의 끝에 쪽이 얇아져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한 작은 세필들은 붓이 머금을 수 있는 물감의 양이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컬러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찍어가면서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한 번 물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속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우리 여자 구독자 회원님들은 아시죠? 가닥가닥 나눠져 있는 가짜 속눈썹. 걔를 마치 붓으로 심어주는 것처럼,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려주는 거예요. 속눈썹도 잘 관찰해 보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일정하게 난 게 아니라 살짝 한 세네 가닥 정도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뾰족한 삼각형처럼 그런 식으로 끝에가 살짝 모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살려주면서 약간의 곡선을 넣으면서 이건 거의 뭐 화장하는 것 같네요. 아래쪽은 훨씬 더 가볍게. 이제 화이트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찍어줄게요. 진짜 거의 다 왔다. 점막이나 눈동자 같은 부분은 살짝 촉촉해서 빛이 반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로 조금 밝은 부분을 콕콕콕 찍어주면 훨씬 생동감 있게 반짝반짝해 보이죠? 눈동자 안에 하이라이트까지 찍어주면 진짜 끝! 인 줄 알았는데 마무리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흰 동자에 비치는 속눈썹 그림자를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 그리기 끝! 그리는 내내 누가 쳐다보는 줄 알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아웃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